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 정수현이라고 하고요. 스티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참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터넷 강의로 찾아뵙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예뻐 보이게 나올 수 있을까, 뭘 많이 이제 신경을 쓸 걸 많이 썼는데 강사가 강의만 잘하면 됐죠, 그쵸? 저처럼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참 고민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 문법부터 시작해서요, 듣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영어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어 고민 상담소를 오픈했습니다. 고민 상담소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주로 다룰 건지 오늘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늘의 고민입니다. 주어를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에는 주어랑 동사가 중요한 것까지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어를 못 찾으면 우리 해석도 어려워지고요. 문법에서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장이라도요,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들어가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오늘은 주어가 여기저기 바뀌고 뭐 이런 거보다는 주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에 규칙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가 임의로 만든 규칙입니다. 1문장 규칙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어를 배우실 때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문장이 기본이고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한 주어, 한 동사. 한 문장에는 1주어, 1동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보통은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는 놈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어 자리에 어떤 놈이 오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명사가 오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나타내요. 뭐 책상이나 슈티, English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명사인데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면 쉬울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나올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 중에서도 명사구는 또 뭐 동명사구, 투부정사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페스티벌이나 이벤트를 가려고 해도 참여하려면 입장권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 역할하는 놈들 이름에서 다 보시다시피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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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명사의 색깔을 띠는 놈들이에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주어 말고도 목적어, 보어 자리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자리에 명사 역할을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명사와 대명사가 있는데요. 대명사는 대신할 대자를 써서 대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놈들이 보통은 따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찡찡이 쭌쭌이라는 명사가 있을 거고 대명사로는 she, he가 있을 거예요. 수티 강아지 이름이에요. 너무 귀엽죠. 찡찡이는 여자아이라서 she, 쭌쭌이가 남자아이라서 he로 나타낸다면 이런 문장이 가능할 겁니다. 찡찡이는 소시지 먹는 걸 좋아해요. 찡찡이 loves eating sausages. 쭌쭌이는 장난감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쭌쭌이 likes to play with his toy. 요렇게 두 문장 나타내실 수 있는데 이걸 she와 he로 바꾸셔서 문장을 만드셔도 앞에서 찡찡이 쭌쭌이를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얘가 찡찡이구나, 얘가 쭌쭌이겠구나 라고 지칭하는 대상을 아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주어 찾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넘어가 볼게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주어 찾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와 절이 일단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둘 다 단어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긴 문장처럼 보이는 걸 나타내는데 구는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주어 동사가 없어요.
절은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쉽게 말해서 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와 절 같은 단어 덩어리들이 명사의 역할을 띠게 되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명사 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왜 쓰냐면요. 우리 찡찡이, 쭌쭌이 이렇게 간단한 명사뿐만 아니라 소세지를 먹는 것,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이렇게 긴 주어를 나타내주고 싶어서 명사 구나 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Eating sausages is 찡찡이's favorite. 소세지들을 먹는 것이 찡찡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To play with his toy. 자기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이 seems exciting for 쭌쭌이. 쭌쭌이한테는 진짜 재밌어 보여. 이런 문장이죠. 각 처음 문장부터 한번 주어를 찾아볼게요. 소세지를 먹는 것. 얘가 주어죠. 밑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어 어떻게 명사 역할을 하는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는 동명사예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 형태로 바꿔준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명사로 쓰여서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서 이렇게 동사가 is, am, are도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밑에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동사 앞에 to라는 놈을 붙여줘요.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명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공통점은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긴 문장 자체를 주어로 나타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That 찡찡이 ate something secretly is not a secret. What 쭌쭌이 is playing with is actually my dog. 실제로 제가 이제 작성한 건데 강아지들과 놀면서 이렇게 착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일단 주어 먼저 찾아드리자면 that 찡찡이 ate something secretly. 찡찡이가 뭔가 몰래 뭔가를 먹었다는 것. 뭔가 몰래 먹었다라는 것이 찡찡이 ate 주어 동사까지 같이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다 주어 자리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야. 그 말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 what 쭌쭌이 is playing with 요거는요. what부터 with까지가 주어인데 쭌쭌이 주어 is playing with 동사구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물론 뒤에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문장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들이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로 판단이 돼서 하나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 규칙이라고 했는데 쌤 이건 두 문장이잖아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두 문장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 절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일단 보시면 that이라는 놈이 앞에 있어요. 얘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터넷에서 보통 접속은 사이트와 사이트를 연결하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하나의 문장을 연결시켜줘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로 만들었으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what은요 접속사는 아니에요. 물론 뒤에 문장을 가지기는 하지만요 접속사는 아니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요 깊이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따로 이제 강의에서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깊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at이 명사 수저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 수저가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사회에서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 많이 쓰죠. 저 같은 서민수저는 웁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 수저는요. 명사 자체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what은 명사를 이미 물고 태어나서 자기가 이미 명사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문장 자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사 덩어리로 what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명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나왔던 문장처럼 주어 자리에 what절, 명사절이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대시나 위치, 관계대명사로 바꾸시려면 앞에 명사 the thing이나 명사를 받아주셔야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what은 명사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명사 역할하는 놈들이 전부 다 문장 앞에 오는구나 라고까지 아셨을 텐데요. 간혹 명사 역할하는 놈들이 앞에 있지 않고 바로 동사부터 오는 이런 문장들도 있어요. 이건 명령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어 you가 앞문장에는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 your homework right now. 너 숙제 당장 지금 끝내. Watch out, 조심해. 이런 명령문들은 너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나 그녀 아니면 다른 주어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들은 당연히 주어 you를 앞에 생략시켜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명령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문까지 받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 명사, 대명사 말고도 명사 역할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도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주어 자리에 그래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팁이에요. 이거는 제 노하우이자 꿀팁인데 바로 동사부터 찾아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사부터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이 심리상 앞에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요. 주어 먼저 찾고 동사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동사를 먼저 찾으면요. 그 앞에 주어가 얼만큼 길던지 아니면 아무리 정신없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도 주어 동사가 대충 요쯤에서 끊어지겠거니라고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했던 문장들 다 불러와 볼게요. 이 중에서 너무 문장이 뭔가 길어 보이는데 주어가 어딨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동사부터 찾으시면 is, seems, i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먼저 찾았으면요. 그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끊어주시고요. 그 앞에 있는 것까지가 다 주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해석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주어가 아닌 좀 쓸데없는 뭐 전치사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끊어주셨을 때 해석상 무리는 없다는 거. 그래서 동사를 먼저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를 못 찾겠어요 라는 그 고민을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께 친숙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좋은 문장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들을 한 문장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센텐스입니다.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벤이라는 이제 80세 노인이 젊은 분위기의 기업에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자기소개 영상의 일부예요. 만약에 해외 기업에 뭐 면접을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어 자기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벤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벤이 이제 이 내용 얘기하기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인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모에서는 살짝 뒤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려요. 일단 한 문장씩 볼게요. I had to call my 9-year-old grandson just to figure out what a USB connector was. 저는요, 9살 난 손주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단지 USB 커넥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But I'll get there. 그런데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Eager to learn. 배움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말이죠.
배움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술적인 단점이나 어떤 뒤처지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앞으로 노력할 거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는 이 eager to learn 자세로요. 불가능한 거는 아마 없겠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어 문법이나 오늘도 보세요. 주어가 안 보여서 그게 고민이라고 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아마 오늘 고민 조금이나마 해결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eager to learn 자세로 우리 하나하나씩 이겨낸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2차 강의에서는 오늘 주어 봤으니까 동사 시제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완료형, 진행형의 무슨 미래에 복잡하게 다 외우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아실 수 있도록 시제 솔루션을 하나 들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강의에서 뵙시다. 안녕히 계세요.